안녕하십니까. 핵심 스펙 직무 역량으로 나를 차별화하라 자기소개서 편 강의를 맡게 된 은영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이제 강의 제목을 보시고 질문을 하셨다라 그래요. 요즘같이 스펙 초월, 직무 역량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스펙을 강조하는 강의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스펙이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못했고, 또 스펙이란 이 개념만큼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왜곡된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핵심 스펙과 직무 역량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강의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역량의 이해, 두 번째로는 직무 기술서 및 공무원 조직 혹은 공기업 조직의 이해, 세 번째로는 실전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 순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1강 역량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고는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역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의 답변은 개인의 능력에서부터 개인의 강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곤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요즘에 역량 면접이다, 역량 평가다, 역량 자기소개서다, 역량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지원자들마다, 취업 준비생들마다 역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평가라는 공식 석상 앞에 쓰셨을 때는 본인이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 조직에서 실제 평가자들이 그 역량이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제가 학생들에게 역량의 개념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역량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론적에서는 그렇게 많이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달 때는 핵심부터 말해라, 결론부터 말해라, 뭐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해라, 혹은 뭐 소제목을 달아라, 이런 방법론적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역량 자기소개서 질문에 어떤 내용, 어떤 사례, 어떤 경험을 제시하는지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역량을 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역량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신다라면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역량의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와 조직에서 사용하는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량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시면 적절하거나 뛰어난 자격을 갖춘 상태가 역량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개념만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와닿는 개념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조직에서 사용하는 역량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져야 되며 성과 기준과 대비하여서 측정 가능해야 하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이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지식은요, knowledge라고 하는 영어의 K 머리 글자,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S 스킬의 머리 글자, 그 다음에 태도라고 하는 attitude라고 할 수도 있고요. aptitude라고도 할 수 있고 ability,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인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역량은 KSA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그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과자가 지니고 있는 KSA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고성과자란 개념은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성과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평균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K와 S와 A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조직에서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집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한 명의 핵심 인재를 잘 뽑아놓으면 그 10,000명의 살림까지 조직의 10,000명을 함께 먹여 살리는 그런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한 명을 여러분들께서는 고성과자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K에 해당하는 것과 S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부분, 보통 이 두 가지 부분은요, 입사지원서와 이력서상에서 주로 평가하는 요소가 K하고 S에 집중이 되죠. 그렇다면 이 A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 속성들, 이렇게 고성과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태도, 업무와 관련된 적성, 업무와 관련된 직무 능력, 더 나아가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성격까지 포함하는 이 A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질문이 이 A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돼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A라는 인적 속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질문이 하나가지 또 이어져요. 그럼 선생님,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K와 S와 A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통 조직에서는, 외국에서는 리얼리스틱, 잡, 프리뷰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실적인 직무 소개,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 인사를 선발할 때 그 지원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K가 뭐고, S가 뭐고, A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KSA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한국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크넷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직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KSA가 검색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오넷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국가기관에서 여러분들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출처들은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KSA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KSA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넷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 나라 워크넷이 이 오넷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워크넷에 있는 개별적인 정보의 양보다 오넷에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부담감만 여러분들께서 버리시면 이 오넷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직무와 해결 관련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KSA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역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수월하기 위해서 역량이라는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NCS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차원에서 해당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KSA를 국가 차원에서 규격한다, 표준화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인사 선발 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입사를 하셨을 때 이제 승진하시는, 이제 승진 시점이 됐을 때도 뭐 조직별로, 직무별로, 뭐 직급별로 역량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진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또한 역량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NCS 웹사이트에 10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학습하시고 숙지하실 수 있는 내용 있죠. 학습자용 모듈을 1번부터 10번, 10번까지의 내용을 담은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CS 차원에서 앞으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질문에 해당하는 출제 예상
뭐 출제 범위뿐만이 아니라 예상 문제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합격 자기소개서라든지 합격 수기, 뭐 면접 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세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습을 하시라는 것을 더욱더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 상위 역량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1번서부터 10번까지 10가지 상위 역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위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 역량들이 존재가 하는데요. 보통 자기소개서 질문이라든가 면접 질문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해당 역량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표시는 없죠. 뭐 의사소통 능력을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 뭐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해당 정의를 명확하게 아시면 본인이 어떤 것을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상위 역량, 의사소통 능력에서부터 직업 윤리에 이르는 상위 역량에 대한 개념, 사례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그 외에 하위 역량들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00여 건의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저의 어떤 그 업무적인 고단함, 업무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공기업 인사 담당자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공채를 하게 되면 10,000여 명 정도가 입사를 지원을 합니다. 보통 60에서 70%의 자기소개서는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이 표현은요 굉장히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실무에서. 또 변수는 30에서 40% 있습니다. 똑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 40% 중 절반은 한숨이 나올 만큼 엉망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만나고 싶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밑부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인터뷰에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보통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인사 담당자가 가라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역으로 반대로 지원자, 취업 준비생들이 나라고 대답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로가 정의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첫 번째 문제. 이거는 가장 많은 빈도수로 발생하는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감동적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량 선발 도구, 인사 선발 도구, 그다음 면접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학문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런 선발 도구를 개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사 선발을 운영하시는 입장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라는 변수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동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감동적이란 부분은 본인의 사례가 슬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본인의 사례가 진정성 있게 임팩트 있게 소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또 준비하실 때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 역량 중에 첫 번째 의사소통 역량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어필을 하시는 역량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굉장히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셔서 제시하는 사례는 누구나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뛰어난 의사소통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글을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조직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 및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서 상대에게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경청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죠, 학생들이. 저는 이 역량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경력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이
제시하는 사례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상위 역량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섰다면 그 상위 역량에 해당하는 하위 역량을 살펴보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하위 역량 세 가지 제가 임의로 뽑아본 건데요. 여러분들 이 2번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 2번 역시 가장 많은 지원자들,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한 100명 중 한 95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경청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다. 그래서 많은 이제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고민도 상담하고 또 비밀 이야기도 많이 털어놓고 본인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너무나 잘 들어주기 때문에 경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원자입니다. 특히 성격 부분에 이야기했을 때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례가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의 사례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다 경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대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아무런 그런 액션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죠. 인사 담당자들이. 와닿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경청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나 문제를 명확하기 위해서 적절히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소통 역량에서는 경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적절한 질문을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야기를 할 때 막 끼어드시는 사람들 있죠. 중간에 막 끼어드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기자라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자에게 필요한 역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청에 대한 이런 개념적 이해를 명확하게 하신다면 본인이 해당 사례를 소개하실 때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소개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NCS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기소개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K라는 직원이 업무 관련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고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을 했다. 대화 중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소개서 질문은 과거의 경험을 묻는 질문과 실제 미래 직무 수행할 때 맞닥뜨리거나 부딪힐 수 있는 업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직무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당 답을 이 지금 강의에서 다 다뤄볼 수는 없지만 이 정의에 근거하여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함께 살펴보시죠. 고객에게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며 적절한 다음 단계를 취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현했는가. 이것이 만약에 문제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상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경청이라는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역량 중 하나였죠. 이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청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자기소개서 질문을 작성하실 때 보다 수월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의사소통 능력, 이 첫 번째 역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2번에서부터 10번에 이르는 역량은 여러분들께서 NCS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학습자용 모듈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고 자료인데요. 자, 1번은 제가 강의에 계속 설명하고 강조했죠.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출제 범위라던가 예상 문제를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숙지. 2번 같은 경우는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역량개발 참고 자료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웹사이트 같은 데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1번을 통해서 1번 사례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역량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충분히 학습하시고요. 이 2번 같은 이제 역량 개발 참고 자료를 보시면 그 해당 역량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의 방안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사 선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입사를 했을 때 승진 평가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역량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과자가 지니고 있는 KSA다. 자, 이 부분인데요. 제가 강의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스펙의 개념이죠. 그 핵심 스펙에 대한 개념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직업 명세서나 잡 디스크립션,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실상 파생되어 나온 개념이죠. 뭐 제품에서도 스펙 있죠. 뭐 사양, 제품 사양.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도 이런 직업 명세서라든가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KSA를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 스펙과 직무 역량은 동일한 개념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많은 뭐 자기계발서들을 참고를 하다 보면 스펙 초월, 뭐 스토리로 승부하자,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작성하자, 뭐 스펙 탈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작성하고 계신 자기소개서는요, 취업을 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학교 MT라든가 OT라든가 이럴 때 그냥 본인을 자기소개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그 조직에, 그 특정 조직의 특정 직무에 입사하기 위한 취업 지원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본인이 그 직무에 해당하는 KS에 해당하는 사례와 뭐 관련된 경험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펙을 초월해서 스토리로 승부하자라는 개인 자기소개서를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인의 직무 역량과 역량을 탈피하는 그런 스토리가 과연 취업을 위한 자리에서는 의미가 있는가?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넷과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영업 직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업 직무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측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무 분석, 시장 분석, 뭐 사업 계획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다음으로 기술 같은 경우는 기본 영업 기술에서부터 문제 해결 기술까지,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K와 S. 그 다음에 이 태도 측면, 인적 속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수리력, 뭐 친교 욕구, 자기 관리, 뭐 시간 관리, 단호성.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역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KSA 중에서 해당하는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K하고 S 부분은 보통 입사 지원서 부분에서 확인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배제시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1번에서부터 8번에 이르는 이 개념을 찾아보신 후에 본인이 이와 같은 경험이나 해당 역량에 대한 사례가 있으시면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앞에 강의는 다 잊으셔도 되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KSA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자기소개서의 질문과 면접 내용이 이 A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해당 역량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10가지 NCS 핵심 역량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작성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작성 시점에서 바꿀 수 없는 이 요소들은 입사지원서나 이력서상에 기술하는 내용으로서 본인의 학교, 학점, 자격증, 어학 성적, 전공 등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NCS에서 발표한 것은 이 작성 시점에서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직무와 크게 관련 없는 그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KSA를 바탕으로 한 본인의 사례 있죠. 내가 미래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A의 속성에서 이제 승부를 내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본인이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100% 오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감동적이란 스토리. 보통 신입의 경우는요,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 경험한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직무 관련해서 정말 어필을 할 수 있는 KSA가 특히 A 부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또 혹은 개발했던 역량은 지원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 남과 다른 생각과 남과 다른 행동으로서 본인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직무 역량을 어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역량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과자가 지니고 있는 KSA다. 그래서 10가지 NCS에서 올려놓은 10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KSA를 찾아보신 뒤에 그 KSA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강 역량에 의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